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아몰라TV 배진용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한중 동맹과 운명 공동체의 운명에 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각국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동안 1대1로 각별한 정성을 쏟아부었던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차이나 아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100만여 명의 중국인들이 거주하며 1000여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로부터 신임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돈벌이라는 달콤한 궁합이 서로 맞아떨어진 가운데 한눈 팔 새 없이 한 가지, 즉 돈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본주의 국가들은 냉정시대 때 학습한 바 있는 공산주의의 실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왔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1대1로와 화웨이 전산망을 전 세계에 걸쳐 구축해 놓고는 세계와 대적할 만큼의 힘을 길러 놓았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즈음에 코로나가 발발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자유세계는 중국 공산당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유세계에 대단한 웨이크업콜이었던 셈이죠. 현재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코로나19를 CCP, 즉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라고 칭하며 고의성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믿지 않을 수만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발발 사건을 비밀리에 붙여놓고 국경을 개방해 놓았던 올 2월경 미국 쇼핑가에서는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삭스리해서 중국으로 배송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으며 실제로 이런 행동을 한 중국 여성이 동영상까지 찍어서 미국인들을 조롱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띄우는 연출까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수입과 수출에 관한 무역과 자본의 수단으로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는 뉴스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이 좋다고 박수를 치는 나라는 당연히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혈맹동지의 나라라고 하는 북한까지도 겉으로는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그럭저럭 지내오고 있긴 하지만 대대로 뼛속까지 반중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은 중국을 믿지 마라. 김정일은 중국은 미국보다 더 나쁜 나라이다. 김정은은 중국은 천년의 숙적이다. 라고까지 말하며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런 판국에 중국을 좋아하고 흠모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한중 동맹 체결과 한중 운명 공동체 선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2019년 11월 18일 태국에서 중국의 국방장관 웨이팽어와 한중 동맹을 체결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는 놀라지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면 나라가 사라져도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한다면 무리가 될까요?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이 한중 동맹을 맺은 사실을 아직도 대다수 국민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한중 동맹 뉴스를 접하고 영상을 급하게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영상 공유가 차단된다는 제보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물론 한국 언론에서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검색창에는 전혀 뜨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18일 영국의 유력지 The Telegraph는 China signed defense agreement with South Korea. 중국은 대한민국과 방위협정, 즉 동맹을 체결하다 라는 제목하에 비교적 자세한 내용의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한중 동맹보다 더욱 강력한 운명 공동체, 즉 살아도 함께 죽어도 함께 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라기보다는 중공, 중국 공산당인데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는 것은 공산당과 함께하는 것, 다시 말해 대한민국도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너무 앞서가는 말인가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대한민국 1급 간첩이라고 널리 알려진 신영복의 통일한 서예 한 점도 선물했습니다. 시진핑에게 대한민국도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2월 15일 베이징대 연설에서는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지칭하고 한국을 작은 봉우리로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공산주의 국가에 가서 자기 나라를 스스로 낮추어서 칭하는 경우는 옛 왕조 시대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거침없는 언행이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21세기판 중국의 침략 전략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1대1로의 동참을 선언하는가 하면 한국은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는데, 이에 시진핑은 한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긍이 쉬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운명 공동체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원래 2월 21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 싶군요. 시진핑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라고 했고, 이 말에 시진핑은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와 관련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중국 측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월 3일에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몽에 완전 포로가 된 듯합니다. 방역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이 먼저 한 달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치료 임상 경험을 많이 쌓았다. 임상치료 경험을 공유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히자 문 대통령은 한국도 코로나19 대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협력을 기대한다. 중국은 많은 임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방역 당국과 공유해 준다면 퇴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방역은 중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의 국내 유입을 막는 일이라는 국민들의 쉴 새 없는 외침은 외면해 버리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시진핑 두 정상 간의 정다운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이 대거 입국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나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글 생각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고의적으로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세계 다수의 나라들 주장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중국 바이러스 최대 수입국이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하기야 운명 공동체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중 동맹에다 운명 공동체 선언까지 했으니 이 두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이해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 시진핑을 모셔오려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17년 12월 중국 방문 때 한국의 언론 기자가 폭행을 당하고 자신은 중국 정치인들의 홀대로 함께 간 일념과 계획에 없던 혼밥을 자축하며 즐겨야만 했다는 추억을 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을 대사건, 이것을 벌써 망각해 버렸나 봅니다. 역대급 홀대를 당했던 당시에도 나흘에 걸쳐 3번이나 방중 성과를 강조했다고 전합니다. 이해가 버거워지니 눈물까지 나려고 합니다. 시진핑의 방안은 원래 올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와 중국 측의 홍수, 태풍 등을 감안해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의 외교 책사라고 알려진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 양제츠가 8월 21일에서 22일 사이 부산을 방문해서 한국 측 안보실장 서운을 만나 시진핑의 방안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시진핑 초청 방문은 오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기 충분한 일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수를 뒀습니다. 원래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6월에서 가을로 연기하고 회원국이 아닌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입니다. 4개국 추가 초청의 목적은 미국이 동맹국을 향해 반중국 전선을 구축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기에 한국의 청와대에서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승낙 통보를 바로 하지 않고 있다가 6월 1일이 됐어야 기꺼이 참가하겠다고 전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서 더 많은 고민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계획 수정 없이 바로 한중 동맹과 운명 공동체로 엮어놓고 중국몽을 노래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 상황을 지켜보면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를 외세의 화약고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보면 물러서는 일은 자존심을 넘어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지요. 세계 패권 결투에서 패전국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앞으로 닥쳐올 상처가 클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피를 흘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가 아닌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의 이념적 문제임과 동시에 생존의 문제이기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편에 서는 길이 민주주의와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중국 공산당 편에 서게 된다면 공산주의를 살리고 나라와 국민이 동반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면 분명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계적 왕따가 되고 있는 중국과는 한중 동맹도 운명 공동체도 전열하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힘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산주의 물에 발을 담그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문재인의 한중 동맹과 운명 공동체는 중국몽과 함께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영이었습니다.